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정청래와 장동혁 두 야. 당대표가 앞으로 벌일 일종의 설전. 이것도 간단치 않게 재밌을 것 같다는. 정장 장정. 아니, 저는 네. 예. 그 두 분을 비교하는 것 자체를 좀 반대를 하거든요. 어. 아니, 장동혁 같은 분은 난 내가 보면 대단한 민주주의자예요. 네.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하고 지금 이 정청래 의원이 내 말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하는 것은 다수의 폭정 그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네. 다수니까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 네, 마음대로 네. 한다. 그렇죠. 소수에 대한 배려는 일절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아는 정청래가 저러지 않았는데 그 적어도 나하고 대화를 할 때는 따뜻한 말도 할 줄 아는 분이었는데 네. 저렇게 아니 사람하고 내가 악수하지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 사람이 아니다. 네.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정당의 대표는 아닙니다. 정당의 대표는 그래서는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속보성으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긴급 속보는 아니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정청래 대표의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 망상의 공세에 답할 필요는 없다. 재밌지 않아요? 뭐냐 하면 저 정청래 저 대표가 이제 앞으로 만날 겁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아직 못 만난다라고 하면서 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윤석열의 그러니까 정청래가 장동혁에게 던지는 5개의 질문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헌재 파면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가?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 이 질문을 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저 대표가 오늘 아침에 바로 받아갖고 나는 정청래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 망상의 공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답을 장동혁 대표 대신에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답을 해 보겠습니다. 그 5가지 질문. 첫 번째,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인가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질문이 틀렸습니다. 네, 일단 비상계엄과 내란은 한 묶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정청래는 묻기를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인가 이렇게 네. 물었어요. 아니 그 말은 그래서 뭔가 잠깐만요. 그래서 그 말은 정청래한테는 질문을 다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두 번째 아니 제가 한 말만 끼어들고요.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정치인은 늘 머릿속에 비상계엄 이꼬르 내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 그래서 말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틀렸다. 두 번째, 탄핵과 파면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가 빠진 탄핵안에 대해서 재의결의 필요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내란 혐의가 탄핵 의결에 중요한 영향을 줬다는 반증인데 거꾸로 묻겠습니다.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 오늘이라도 내란 혐의가 빠진 상태로 탄핵 표결 다시 한번 해보자면 수락하겠는가? 라고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이 이겁니다.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이게 아주 교묘한 질문인데요.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정청래한테 묻습니다. 이게 지금 신임 야당 대표한테 묻는 것인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여전히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말을 지금이라도 감옥을 습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출하려는 그러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야말로 내란 폭동이 준비되고 있다는 뭐 그런 허황된 윤어게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윤어게인은 윤석열을 구출하자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다음에 줄탄핵 그거에 항거했던 최후의 투쟁정신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의 질문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 네 번째,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여러분 노상원 수첩에 뭐가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혹은 뭐가 적혀있다고 저쪽에서 주장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500여 명의 체포자 명단이 있다는 일부 보도를 말하는 건데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정청래가. 그런데 이건 역시 본인의 확인에 관한 필적 감정 결과 이거를 노상원은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본인이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진술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청래한테 다시 거꾸로 묻겠습니다. 당신 김어준이가 지난번 국회 과방위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 한동훈의 암살조가 있었다. 미군을 사살해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 후에 군복 발견을 북한군 소행으로 발표하려고 했다. 그 말에 대해서 정청래 당신은 아직도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그다음에 5번째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을 죽였어야 마땅한가? 라가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당신은 지금 김어준이 국회의회에서 왔던 그 허황된 증언 그대로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라는 것이 제가 준비한 시원합니다. 5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정말 시원하네요. 예, 제가 이 정책내 그런 이 5가지 질문 같은 걸 보면 자 저쪽에도 이제 선동하는 그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아 수준이 오히려 떨어진다. 예,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런데 그 속에 아까 한 가지만 이 윤의견 문제 있잖아요. 내가 왜 우리 언론을 두고 화를 내는가 하면 최근 신문에요. 특히 장동혁, 김문수의 대결로 좁혀졌다. 그걸 또 장동혁이 당선됐다. 네. 이러고 나서 전체 신문 사설 중에 윤의견 정당이 됐다고 까는 신문이 바로 이 인근의 모 보수 신문까지 포함해서 네. 사설이 5개가 나왔어요. 좌파 신문에 나온 2개를 빼면 3개가 보수 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저 맞은편에 있는 신문에서 오늘 나오고. 아침도 비슷한 논조더라고요. 예. 네, 그 신문.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진짜 화가 나요. 왜 이 프레임에 네. 스스로 같이 끼어 들어가도록 만드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왜 국민의힘 장동혁에게 윤의견 프레임을 자꾸 뒤집어 씌우느냐.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윤의견에 박수 쭉 환호할지 몰라도 정상적인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는 지금 와서 윤의견 소리 하면요. 그 뭐 하자는 거냐. 또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을 폄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 표현을 써요. 지금 장동혁 그리고 김문수 너네들은 윤의견 외치는 자들 아니냐. 장동혁 니부터 앞으로 지금 윤석열 면하겠다며 윤석열 다시 모시고 싶다는 거 아니냐. 지금 정책내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는 지금 노상원 수첩을 뜬금포 갖고 나와갖고 네. 그 사람들이 죽었어야 된단 말이냐 뭐 이렇게 묻는 거는 진짜 너무나 나가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여당의 당대표가 지금 노상원 수첩 이걸 갖고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 죽었어야 된단 말이냐 여기 다 팔아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번에 찾아봤어요. 오죽하면은 예. 노상원 수첩 우리 큰 관심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상원 수첩에 500명 명단이 있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사살하라. 그럼 뭐 영현백 몇 개 주문했다 막 그런 내용인 거죠? 같이. 예, 이게-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게- 아직 뭐 진위 여부도 그러니까 그런 메모가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노상원이 그거 내가 쓴 것이 맞다라고 네. 인정을 했는지 여부, 네. 그것이 정말로 계엄 이 논의가 있었을 때 가령 김용원 당시 국방장관하고 뭐가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 네. 이런 게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난데없이 이걸 지금 신인 야당 대표한테 야 너 그거 동의하는 거야? 네.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 제가 그 노상원 그 전 정부사령관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분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 이름을 잘 모르는 분이고 원래 정보사가 실병력이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옛날에 제가 군에 갓 들어왔을 때는 각 군사일부마다 정보사 예하 부대가 사법교육 다니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만큼 외부 첩보를 중시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정보사가 계속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 노상원이가 그런 중에서도 정보사령관을 하면서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사실은 그 이후로 존재 가치를 별로
그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분이 메모에 적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쪽 중암 라인에게 어필을 한번 해보려고 네. 메모를 적어놓은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청래가 드디어 죽이셔야 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요. 저쪽에서도 이제 할 만큼 다 하고 또 바닥에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5가지 질문을 뭐 자기 그 SNS에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듣기에는 장동혁 대표한테 진짜 대답을 바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자기네 쪽 강성 지지자들 다시 한번 선동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근데- 그냥 장 대표한테 한번 네. 그야말로 똥물을 한번 끼얹어서 계속 예.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전략이죠. 계속 네. 씌우기. 그런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 왜 그런가 하면 네. 이쪽에 보수에 네. 앞으로 차기 주자가 만만치 않다 없다. 네. 대중을 정말 휘어잡고 음. 휘어잡는다기보다 대중을 리드하고 네. 그 함께 그 나아갈 정도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젊은 리더가 있느냐 그거 안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 네. 차기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네. 하나같이 수준이 좋은 정치를 입어버리니까 저는 솔직히 안심이 되고 예 안심이 되고 아이 뭐 그래 누나 한번 해봐라 뭐 어차피 이재명이 영구집권을 못 할 테니까 네. 네. 결국은 네. 너희들 중에 아빠 이제 이준 특구가 벌어질 건데 네. 수준이 이러니까 네. 이제는 안 먹게 된다 그게.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 이 받은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네. 정 대표가 쓴 페이스북 글 보고 빵 터졌다. 빵 터졌다. 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셔서 감사하다. 재밌네 그 네. 반응도. 네, 반응이 저는 예, 아주 예. 재밌게 잘 네.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 대통령 난처 받고는 또 네. 예. 그거 내 같으면 네. 그걸 정말 거절을 하겠던데 그래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또 뒤에 진지하게 했어요. 민주당 대표의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의 선동이나 왜곡, 악의적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들께 그 부담함을 알리겠다. 네.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방금 난 보낸 예. 것에 대해서 신동욱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예. 그런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축하난을 보내왔는데 그날 바로 국회에서 난을 일으키더라. 네. 글쎄.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2명을 바로 부결시키더라. 이건 관례적으로 상대당이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아니 앞에서는 웃음을 팔고 뒤에서는 비수를 꼽더라. 그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걸 뭐 당론으로 부결시킨 건 아니고 자유투표에 맡겨놓았는데 예. 민주당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투표 맡기면 예. 의뢰의 국민의힘 쪽에서 올라온 것은 예. 무조건 반대 부결. 뭐 그러니까 그런 그게 거란 더 말이에요. 왜곡된 거라고 나는 예. 생각합니다. 당론도 아닌데 알아서 그냥 일사천리로 그렇게 하는 거. 야, 그리고 더 문제는요. 앞에 인권위원을 했던 그 사법연수원 시기 김용원 네. 그 출국 금지까지 됐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 뭔가 하면 그동안 인권위원으로서 한 것이 또 문제가 틀리고 있다. 아 그래서 나는 이 정권의 어떤 난폭함, 난폭운전 그리고 일방 독주 그걸 문자들 이건요 다수의 폭정을 선을 넘은 거예요. 네. 이미 그 선을 넘었어요. 네. 이 티레니 폭정이라는 선을 이미 난 넘었다고 봐요. 이게 그 스나이더 교수가 쓴 그 역사학자 온 티레니 폭정이라는 네, 그렇죠.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폭정의 여러 그 정황이 있는데 나 그 책을 요사이 얇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네. 다시 네, 네. 제도 걸렸어요. 네. 하면서 아 우리 민주당은 이미 이 선을 넘었었구나. 이게 대중의 시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 누가 뭐라든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무조건 그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조건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는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소수 정당은 애초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일당 독재 이렇게 부르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 입법 독주, 일당 독재, 네. 문제가 일당 독재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 자체를 자기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 마치 그
지난번에 1919년에 건국 안 하고 48년 8월 15일 건국에 또 주장하는 놈들은 전부 다 역사 내란범이다. 그렇지. 정청래가 말이잖아요. 역사 내란범. 이야, 야, 기가 막힌 말이야 나는 정말. 그 학원 원장까지 했다는 분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나? 역사 내란. 나는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유튜브에 그래서 나는 역사 내란범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그 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바로 검찰 개혁을 놓고 민영배하고 정성호하고 한판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된다. 또 하나는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권. 그게 이제 이 원래 안은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는 공소를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아주 중대한 범죄 그거는 딱 2개 정도로 해서 그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네. 두자. 네. 이게 민주당의 의견. 쉽게 말하면 그 중수청은 검찰 조직이라기보다 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국가 수사 조직으로서 네. 경찰과 달리 독립해 있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을 공수청으로 바꾼다. 이게 주 스토리였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정성호는 그러다가는 이 세월이 지나고 다시 원복이 됐을 때 지가 광장에 끌려 나와서 돌팔매를 맞을 수가 있다. 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을 한 사람이잖아요. 뻔히 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유례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전 세계에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고 단독으로 결정을 다 해버리는 이런 예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이런 사태를 경찰 전성 시대로 만들어 놓으면 뭐 자기 자신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거는 우리가 경찰을 통제하기 쉬우니까 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어차피 법조인을 사이 1년에 그 2,000명 가까이 만들어내니까 앞으로 검찰 이제는 영원히 힘 못 써. 검찰 공수청만으로 끝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검찰을 계속 그래 누르니까 지금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이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직하는 사람들 혹시 법원에 자리 비면 줄 서가지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성호든 예 민영배. 그리고 일반 그 민주당의 대체적인 세력 그걸 이제 민영배가 대표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아니야만 저는 이제 못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각도로 접근을 해봤어요. 민영배는 지금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고 정성호는 법무장관이에요. 그런데 정성호가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자 바로 민영배가 어떻게 나왔느냐. 법무장관은 법무장관답게 선을 지켜라. 선을 넘고 있다 이랬어요. 근데 저의 시각은 뭐냐. 민영배의 뒤에는 정청래가 있고 정성호 뒤에는 이재명이 있는 것이다. 그거죠. 디비전이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그다음에 정청래의 갈등을 네. 지금 대리전 비슷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네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요. 예. 속도 조절 좀 해. 맞아요. 국민 눈높이 좀 챙겨봐. 왜 이렇게 서둘러.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청래는 밀어붙이고 추석 전에 완결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빵 하고 외부로 터져 나왔는데 그 갈등이 그게 이제 이 정성호 법무장관하고 민영배 검찰개혁 아니 검찰 정상화 또 정상화라고 그랬대 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차기를 두고 벌이는 이미 경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 정청래가 원래는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이 많이 돌았거든요. 네, 네. 지금 서울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시장 그거는 아무나 해. 김민석이 그냥 예, 아무나 해. 김민석이 네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정청래는 이제 든든한 그 배우 김우준을 그렇지. 그래서 네. 적어도 앞으로 개딸들 그리고 김우준 세력들 이 낙검수 세력이잖아요. 이 엄청난 세력을 내가 안고 있다. 앞으로 나는 이재명을 능가하는 또 다른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강했어요. 이재명이 어떤 분입니까? 예, 지금 이제 트럼프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한숨 자고 있을 거예요. 아, 네. 그 잠 깨는 순간에 제일 먼저
정치는 이런 봐라. 네. 이런 순간에 권력 안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 맞아요. 난 그런데 정신회가 그 정도로 꾀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에 대해서 참 최고의 명언이시라고 또 이제 한 접시 이렇게 말아서 진상을 하기는 했던데. 야 어떻든 네. 그 바로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이 네. 모두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쟁하고 애들 날